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운강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건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은하 교수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 수만큼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한 형제 자매 안에서도 아이들 제가 키워보니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저는 수없이 많은 전파라고 봐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전파들이 있는데 주파수를 맞추면 거기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소통의 주파수를 맞추라라는 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죠. 그분이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의 언어에는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다. 우리가 관계의 기본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들 또는 취향, 지향점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관계도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네 번째가 선물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스킨십. 사랑의 언어는 그 5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인정하는 말도 해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헌신도 해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또 스킨십도 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 전제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5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차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5가지 중에서 여기에 있는 분들 전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소통 관계에 있어서 인정하는 말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이 하는 시간을 제일 중요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파수가 다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서로 그건 아니다. 나중에 갈등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그 상담을 왔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잘했고 겉에서 보기에는 건강한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편이 너무 황당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뒤늦게 이혼을 청구받아야 되냐라고 했는데 또 상담을 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를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남편이 이야기하죠. 여보, 내가 여지껏 살면서 쉬는 날에는 정말 우리 가족들 쾌적하게 지내라고 집안 청소 구석구석 다 하고 언제나 우리 가족들이 타는 차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도 벌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뭐란 말이요 하는 거예요. 남편은 늘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오랜 시간 헌신해 준 거는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은 꽃 피는 봄날 내가 우리 한번 꽃 보러 한번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디 꽃을 보러 나가냐, 청소나 해야지 하고서는 청소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밖에 나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고 싶을 때 당신은 그런 시간을 나에게 전혀 허락하지 않고 집에서 마시면 되지 무슨 밖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냐, 그냥 집에서 먹으면은 돈도 아끼고 좋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은
열심히 당신이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하고 대화하는 거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에게 기대고 싶은 거였고 또 당신하고 좋은 것들을 같이 보고 싶은 거였고 그랬다. 그런 시간에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내는 이 헌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같이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가 주파수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 사랑이 씨앗을 뿌리면은 좋은 밭에 뿌려지는 비유가 있는 것처럼 다 돌짝밭으로 또는 길가로 가시덤불로 그렇게 뿌려진 것처럼 그 시간들이 그렇게 보내졌던 겁니다. 때로는 신혼 부부들 또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결혼학교 그런 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한번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나서 일로 와 하고서는 한번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 다 그게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아닌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내가 사과를 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 그 부분은 너가 생각이 옳았던 것 같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해서 알아. 아이 뭐 그런 걸 또 말로 하라 그래. 일로 와 하고서는 스킨십으로 그거를 해결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 거예요. 그냥 안아주면 되고 다독거리면 되고 그렇게 친밀함을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한쪽은 인정하는 말 그게 중요했을 때는 말로 정확하게 그것들이 표현되고 서로가 합의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등은 너무 크게 심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서로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그 말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 한 번쯤 안아주면서 그거를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주파수를 서로가 맞춰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랑의 언어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저 사람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가 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들을 줄여갈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언어 말고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부로 30년, 40년을 서로 살고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치려고 해요. 그리고 저거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많이 그거는 바뀌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건데요. 아까 그런 이야기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우리가 기질 MBTI 기질상으로도 T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thinking 타입이죠. 사고형, 그 다음에 F에 해당하는 feeling 타입, 이 감성형, 정서형은 서로 하나의 사물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뭐 차 사고가 났는데 어머 너 괜찮아 얼마나 놀랬어 F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T는 야 그거 보험으로 처리했니? 거기 잘 그려놓고 왔어? 사진은 잘 찍어놨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다친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먼저 그거를 묻는단 말이야. 근데 교통사고는 약과예요. 암에 걸렸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했는데 보험 지금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체크해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T타입의
사람을 만나면 참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금은 어떤 식으로 조달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거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것과 동시에 얼마나 힘드냐, 어려우냐, 얼마만큼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괜찮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T가 F에 끌려서 우리가 연애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고 또 그런 친구들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다른 게 너무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매력적이다. 그리고 저 사람의 다른 점을 내가 어떤 점들을 좀 내 걸로 보완해 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으로 느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소통할 때 우리는 전부 다 4천만이 있다면 4천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고 사는 사람들과 4천만의 주파수를 우리가 다 맞출 필요는 없죠. 그런데 내가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랑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한때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왜 그럴까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을 내가 사랑하고 나의 스타일하고 또 맞는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관계는 나의 아주 가까이 둬야 되는 사람, 또 일 때문에 만나면서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 그리고 가능하면 그냥 가장 바운더리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살아가지만 밀접하게 얽히지 않아도 되는 사람, 바운더리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바운더리들을 그냥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사랑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소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